다음 소식은요. 마윈이죠. 굉장히 유명한 알리바바라고 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여기 대표, 파운더로서 굉장히 셀럽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난 몇 년 동안 한 1, 2년 사이에 거의 뭐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만큼 드러나지 않았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말 한번 잘못한 게 있는데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중국 정부 한번 비판했다가 계속 실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게 엔트라는 기업이 이 핀테크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가 최대 주주 또는 마윈이 이 잭 마가 주 파운딩 멤버였었는데 여기에 벌금을 거의 1 빌리언 10억 불이니까요. 어마어마한 10억 불을 또 부과할 것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부과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블룸버그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주목할 만한 뉴스냐? 사실 알리바바는 작년에도요 이와 비슷한 건데 반독점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거의 이거 3배 한 3 빌리언 정도를 부과받았거든요. 결국 이 말은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다음에 총 거의 4억 불에 달하는 4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죠. 한국 돈으로 이 과징금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시다시피 그때 2020년 10월인가요? 중국에 이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뭐 흥에 겨운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그 당국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었던 거죠. 거의 뭐 당국의 이 이해도와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전당포 영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 이 산업이라는 것이. 아마 그게 이 엔트라고 하는 이 핀테크 기업을 더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큰 실수가 돼서 이제 밉상이 된 거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전 행위로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고. 그래서 이 엔트 그룹의 상장도 취소됐고 그리고 그 뒤로 뭐 계속해서 비상장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마윈에 대해서는 뭐 그 뒤로 실종설까지 나올 정도였었고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 뭐 지금의 전체적인 빅테크나 이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마존도 그렇지만요.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반영된 거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엔트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 알리바바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기타 업체들 뭐 여기 지금 텐센트나 그리고 뭐 JD.com 이것도 아마 인터넷 기업이죠.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왜 다른 빅테크도 못 살게 구느냐에 대한 분석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뭘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common prosperity 그러니까 이게 공동 부유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너네만 잘 사는 거 아니라 우리 공동으로 잘 하자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국정 철학이죠. 이거를 강제 여기에 참여를 강제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연관돼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동 부유라는 것은 분배를 강화해서 경제 양극화를 좀 해결하고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모토인 건데 이게 단순히 어떤 국가 정책의 모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집행하기 위해 민간 기업 규제를 통해서 더 이걸 강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방금 보이는 이 기사 내용도 이 JD.com이라는 곳이 결국 이 차이나 중국 정부의 이 공동 부유 정책에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협조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 JD.com과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중국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그 지원책을 발표한 뒤에 결국은 뭐 지원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오너가 이 그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같은데 뭐 출자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라는 걸 발표하는 건데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였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주가가 하락이 되고 또 뭐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또 마윈이 사라지고 실현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업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중국이 갖는 큰 시장
어마어마한 수요잖아요. 어떤 그 거대한 수요층과 그 시장을 놓고 보면 정말 군침을 많이 흘리지만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폴리티컬 리스크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뒤이어 조만간 제가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 뭐가 될 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왜냐하면 미국인으로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다 보니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외국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트러스트를 설립하거나 함으로써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미국 투자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또한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혜택대로 같이 누리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윈 관련된 기사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